지금부터 케플러 법칙 부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플러 법칙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 6월 11번 그리고 11번 그리고 2020학년도 7번이 해당되는 문제니까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1번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일단 케플러 법칙 부분을 문제를 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케플러 법칙이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데 타원궤도 법칙, 그리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그리고 조화의 법칙 세 개가 있는데, 조화의 법칙이 이제 3법칙인데 이게 좀 문제풀이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 주기 t제곱과 긴 반지름 r세제곱이 서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는 잘 안 쓰고, 문제 풀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외워서 써야 되냐면 t제곱분의 r세제곱이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 때 써요. 혹은 r세제곱분의 t제곱이 일정하다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뭘 먼저 나눠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그냥 문제 상황에 맞춰서 계산하기 더 편한 쪽으로 그냥 맞춰서 쓰면 되는 건데, 이 공식을 이제 이 부분 할 때 아마 제일 헷갈릴 게 t가 제곱인지 아니면 r이 제곱인지, 그러니까 어떤 건 세제곱, 어떤 게 제곱이고 어떤 게 세제곱인지 이게 헷갈릴 텐데,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간단하게 암기 팁을 좀 드리자면, 트와이스 노래 중에 TT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T가 두 번 나오니까 T제곱, 그러니까 T는 제곱이고 나머지 남은 R은 세제곱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를 하고, 이게 문제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타원 궤도가 있을 때 여기 가운데 이 중심 행성 기준으로 이게 밖에 행성을 이렇게 타원 궤도로 그리면서 돈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 중심이 되는 행성,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하죠, 보통 이걸 도는 거를.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이 행성에서 가장 가까울 때를 여기가 지금 직선거리로 제일 가깝잖아요.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해요. 가장 가까운 점. 그리고 여기서 가장 먼 점, 이 지점을 가장 멀어서 원일점이라고 하는데,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의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지, 문제에 쓰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행성이 돌 때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서 가장 느리다는 거예요, 속력이. 그래서 이 행성이 예를 들어서 원궤도를 돌았으면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돌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타원궤도이기 때문에 이 근일점, 행성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중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점에서는 속력이 제일 빠르고, 반대로 가장 멀리 있는 지점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력이 약해서 속력이 가장 느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 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애니메이션을 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 행성이 지금 태양을 기준으로 돌고 있죠. 근데 제일 가까울 때 여기서는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이 궤도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서 뭐 B랑 A가 나오는데, A 같은 경우는 행성이 지금 왼쪽에 있으니 더 치우쳐 있으니까, 이 A라는 위성은 P에서 지금 근일점이고 이쪽에서 아마 원일점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돌 때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케플러 법칙 관련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푸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어, 지금까지 이제 했던 게 이제 케플러 법칙의 2법칙, 3법칙을 꼭 알아야 되는, 2법칙, 3법칙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만류인력 F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공식이 자꾸 나오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될 문제를 지금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F는 G는 상수예요. 만류인력 상수. R제곱분의 M1, M2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만류인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사이는 사실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 이 공식에서 중요한 점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은 작아진다는 거고,
각 두 물체 사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질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잘 못 느끼는 이유는 너무 질량이 작아서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윤력 법칙, 이 공식에서 가장 또 자주 쓰이는 문제에 쓰이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결국 거리가 2배가 됐다고 해서 힘도, 그러니까 만윤력이 2분의 1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2배가 되면 R 제곱이기 때문에 힘은 4분의 1배로 줄어들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R 제곱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케플러 법칙 같은 경우는 T 제곱분의 R 세제곱이나 아니면 R 세제곱분의 T 제곱이나 둘 다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위성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멀리 있을 때 가장 느리다는 거 아까 애니메이션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윤력을 구할 때에는 G R 제곱분의 M1 M2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되는데, 이 공식이 이제 실제 문제에 쓰이는 포인트는 거리가 2배가 됐다고 해서 힘도 2배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힘은 4배로 줄어든다는 게 제곱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알아두면 케플러 법칙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이제 1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점 P는 두 궤도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P는 이제 A, B 둘 다 동시에 같이 지나는 지점이란 거죠. 그리고 A의 속력이 P에서 가장 빠르다. 벌써 지금 힌트를 준 거예요. P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근일점, 원일점, 근일점이죠. 그렇죠. 근일점.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P에서 가장 느리다라는 거는 B는 여기서 원일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B의 궤도만 보면 B는 지금 요 길이에 비해서 요 길이가 더 멀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원일점이 되는 거고, A 입장에서 보면 A 입장에서는 이 길이가 훨씬 길기 때문에 여기가 근일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통 궤도 두 개가 같이 섞여서 나올 텐데 따로따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에 보려고 헷갈리기 때문에 A 궤도 따로 보고 B 궤도 따로 보고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문제에서 나온 건 전부 분석을 한 거고, 그 다음 이제 준 게 만윤력과 지금 공전 주기를 줬는데, 주기를 두 개 다 알려줬기 때문에 주기의 비율을 가지고 R의 비율, 그러니까 긴 반지름의 비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T제곱분의 R 세제곱을 이용할게요. 그러면 T제곱분의 R 세제곱이 일정하니까 위성 A일 때의 공전 주기가 지금 2루트 2T니까 2루트 2T 제곱하면 8T잖아요. 그러니까 8T 제곱분의 RA 세제곱은 일정하니까 이거는 위성 B에서의 공전 주기인 T라고 알려줬으니까 T 제곱분의 RB 세제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T제곱 날라가고 여기 전체에다가 세제곱권 루트를 씌워주면 2분의 RA는 RB가 되겠죠. 따라서 RA는 2분의 RB가 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벌써 반지름의 비율을 알아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반지름의 비율이, 그러니까 A 위성과 B 위성 간의 반지름의 비율은 알아냈지만 이 위성의 반지름이 실제로 어떤 값을 가지는지는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만륜력의 크기를, 그래서 힌트를 준 거예요. 여기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값이 대충 어느 정도의 숫자 값의 수치를 갖느냐, 이걸로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지금까지 알아낸 거는 여기 잠깐 적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RA는 2RB라는 걸 지금 알아낸 거고, 그럼 이제 만륜력의 크기, 이걸 이용하려면 당연히 써야 될 공식이 만륜력 구하는 공식, 아까 그랬던 F는 GR 제곱분의 M1 M2 이걸 써야겠죠. 그러니까 F는 G 상수죠. R 제곱분의 M1 M2거든요. 그러면 만륜력의 크기가, 지금 기억은 여기는 안 알려줬으니까 8F, 2F만 가지고 우리는 그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R의 비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식을 외우기도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사실 공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비율을 가지고도
굳이 계산을 안 해도 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B만 보자면 지금 B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B의 궤도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봤을 때 지금 P에서 원일점이고 이 부분에서 근일점을 갖겠죠. 그러면 만륜력의 크기가 최대라는 거는 가장 가까울 때니까, 가장 가까울 때 여기에서 8F의 힘을 받는 거고, 가장 멀 때 최소값이니까 원일점, 여기 P에서 2F라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러니까 행성으로부터 P 궤도의 근일점이랑 원일점까지 거리를 지금 잘 모르는데 힘의 비율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거리의 비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지금 차이가 4배가 나잖아요. 힘의 차이가 4배가 나는데 힘의 차이가 4배가 나려면 거리의 차이는 몇 배가 나야 될까요? 그렇죠. R 제곱이니까 거리 차가 4배가 아니라 거리 차는 2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랑 2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2로 잡으면,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여기를 2로 잡으면 여기가 1이 되죠. 그럼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게 RA는 2RB였죠. T제곱분의 R세제곱 일정, 그걸 구했죠. 그런데 지금 그럼 긴반지름 이 R이 또 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자주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게 행성이 이렇게 있고 돌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이게 긴반지름인가? 라고 많이 헷갈리는데, 타원에서의 긴반지름은, 타원의 중심은 이 행성 초점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아니라 이 길이가 긴반지름이에요. 긴반지름. 그래서 긴반지름을 요걸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여기는 긴반지름이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가 긴반지름이에요. 여기가. 네, 여기까지 됐으면 지금 긴반지름의 비율을 또 알아냈고 RA와 RB 간의 비율도 알아냈으니까 실제로 이제 적당한 값을 이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전체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이 전체는 3이겠죠. 그럼 긴반지름은 전체 길이에서 반을 나누면 되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RB가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RA는 3이 되겠죠. 그래서 RA는 여기서 또 봤을 때 여기가 3이니까 여기 또 3이 되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금 분석이 다 끝난 거예요. 각 점까지 지금 비율을 다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바로 이제 밑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먼저 P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각자 다른 궤도로 돌고 있지만 P에서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 가속도가 같아요. 왜 같냐면 아까 만륜력 구하는 공식이 GR 제곱분의 M1, M2였잖아요. 근데 지금 R이 똑같죠. R이 똑같으니까 R을 무시해도 되고, M2는 이 행성의 질량이니까 얘는 계속 그대로니까 M2도 무시해도 되고, G 상수니까 무시해도 되면, 결과적으로 F는 거리가 같을 때 누가 오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힘이, 만륜력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행성은 고정이니까 이 행성에 대한 만륜력은 누가 오냐에 따라서 힘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애가 오면 걔에 대한 이 행성이 작용하는 만륜력은 커지는 거고, 가벼운 애가 P에 오면 행성이 작용하는 만륜력은 그만큼 더 작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M1에 따라서 만륜력이 결정이 되는데, 재밌는 게 우리가 앞에서 고전력학 파트에서 F는 MA라는 공식을 배웠고 이걸로 A는 M분의 F라고 많이 문제를 풀었죠. 그런데 이 가속도를 구하려면 결국 M분의 F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F를 자기 질량 M으로 나눈 게 결국 가속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F에서 자기 질량 M으로 나눠버리면 결과적으로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다 약분이 되고 다 날라가서.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지금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아요. 신기하게도 지금 자기 질량이 날아가게 돼서. 네. 그래서 기억 선지는 언뜻 보면 이제 좀 틀린 선지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맞는 선지가 되겠고, 기억은 EF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F 값의 비율로 R의 R 값의 비율을
거꾸로 찾았으면 이번에는 R 값의 비율로 지금 F 값의 비율을 찾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럼 A만 보면 A에서 지금 행성부터 근일점까지는 2고 행성부터 원일점까지는 4니까 그래가지고 거리 몇 배? 2배.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은 몇 배 차? 4배 차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F면 여긴 4F가 되겠죠. 근데 2F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 디귿. 질량은 A가 B의 2배다. 지금 뭐 질량을 구할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단서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질량을 물어봤다는 거는 결국 공식 F는 G R 제곱분의 M1 M2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P에서 점 P에서의 A랑 B가 각자 받는 힘을 계산을 해볼게요. 다 지워버렸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P에서 지금 받는 거예요. P에서 A랑 P에서 P에 A랑 B가 왔을 때 각자 받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FA는 R은 똑같을 거니까 R 제곱 쓰고 MA A의 질량 MA로 할게요. 그리고 행성은 그냥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G가 있을 거고 FB는 G에 R 제곱에 MB M이 있겠죠. 근데 지금 A가 P 지점에 있을 때는 근일점이에요, 원일점이에요? 근일점이죠. A한테는 P가 근일점인 거예요. 근일점이니까 최대값인 4F인 거고 B가 P에 있을 때는 B만 봤을 때 근일점이 아니라 오히려 B한테는 원일점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B한테는 최소값인 2F인 거예요, 값이. 그래서 FB가 2F고 FA가 4F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2배를 해주면 둘이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다 2배를 해주면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G 날라가고 R제곱 날라가고 M 날라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건 MA는 2MB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질량 MA가 MB의 2배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 D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성 PQ가 또 항상 그래요. 항상 위성 두 개가 나와서 같이 궤도가 겹쳐서 이렇게 돌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뭐 분석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똑같은 말이고 점 A가 가장 먼 지점이니까 원일점이죠. 점 B가 가장 가까운 지점이니까 근일점이죠. 네, 이거 뭐 여기까지 알고 그 다음에 아니죠, 근일점이 아니죠. 점 B는 근일점이 아니라 그냥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점인 거예요. 그래서 근일점도 원일점도 아닌 지점이에요. 그리고 타원궤도 긴 반지름이 P가 Q의 4배고 Q의 공전점이 T라고 했으니까 또 아까 TT T제곱이랑 R제곱 비례한다는 거 이용해서 둘 중 아무거나 먼저 나눠서 그 값이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여기서 들어야 돼요. 어차피 케플러 법칙에서 나올 건 두 개밖에 없어요. T제곱 R세제곱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만류인력을 이용하던가 그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그냥 이거 갖고 분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R 세제곱분의 T 제곱은 일정이거든요. 이게 일정이니까 먼저 P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RP 세제곱분의 TP 제곱은 알죠? RQ 세제곱분의 TQ 제곱이 되겠죠. 근데 지금 긴 반지름 RP가 RQ의 4배라고 했으니까 RP를 4RQ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4RQ로 바꿀 수 있으니까 Q의 전체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딱 보는 것처럼 여기도 어차피 여기 64RQ 세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RQ 세제곱이 나올 거니까 RQ 세제곱이 날라가겠죠. 그러면 64 TP 제곱은 TQ 제곱이 되는데 64 넘기면 TP 제곱은 64 TQ 제곱이 돼서 TP는 8 TQ가 되겠죠. 근데 Q의 공전주기는 그냥 T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냥 T인 거죠. 그래서 P의 공전주기가 8T라는 거를 지금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P의 공전주기는 8T, Q의 공전주기는 그냥 T라고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에 대한 전체 분석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물리를 풀 때는 항상 분석을 먼저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문제를 보면 가속도의 크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P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P의 궤도만 보면 돼요. P가 A에 있을 때 행성과 가까워요. 아니면 P가 B에 있을 때 행성과 가까워요. B에 있을 때 당연히 더 가깝죠. 그래서 아까 B가 점 B가 타원의 중심 O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라고 말한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B가 더 가까우니까 아까 F는 R 제곱이니까 거리가 그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더 세지거든요. 힘이 세면 셀수록 어차피 가속도가 커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A는 n분의 F니까 F가 커지면 가속도도 같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에서가 당연히 A에서보다 크다는 게 맞는 선제가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감소한다. 운동 에너지 아까 앞에서 그 연력학 파트에서 많이 다뤘는데 연력학 파트는 고전력학 파트에서 많이 했었는데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었죠. 운동 에너지가. 근데 mv 제곱. 근데 m이 어차피 질량은 고정이니까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얼마나 빠르냐,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 방금 전 문제에서 애니메이션 본 것처럼 근일점에서 가장 빨랐다가 원일점에서 느려졌다가 빨랐다가 느려졌다가 빨랐다가 느려졌다가 하니까 원일점에서 근일점으로 가면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는 거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면 돼요. 그거를. 그럼 A에서 어차피 원일점이 가장 느릴 거고 B에서는 A에서보단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도 B가 A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가 돼야겠죠. 그럼 니은 선지 틀렸고 디귿 선지를 보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2t이라 되어 있는데 P의 주기가 8t라는 거는 한 바퀴 도는데 8t만큼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A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A까지 오는데 8t만큼 걸린다는 거니까 A에서 B까지는 얼마나 걸리겠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8t인데 전체 4등분 했으니까 A에서 B까지 나누기 4에서 2t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원궤도일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고 전체에 걸리는데 8t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도 t만큼 걸릴 거고 여기서도 2t 여기서 2t 여기서 2t 여기서 2t 걸려서 똑같이 8t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원궤도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면 원궤도에서는 이게 행성이 운동을 할 때 똑같은 속도로 돌아요. 항상 전체 운동하는 동안 계속 똑같은 속도로 도는데 타원 궤도에서는 아까 애니메이션 본 것처럼 속도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계속 바뀌니까 어느 구간에서는 빨라졌다 어느 구간에서 느려졌다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누기 4를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 이렇게 반 잘라보는 거예요. 대칭적으로 자르면 이렇게 반 자르면 대칭이 안 되니까 분명히 이쪽 부분에서의 주기랑 이쪽 부분에서의 주기가 다를 텐데 이렇게 자르면 양쪽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4t고 여기서도 4t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을 잘라보면 여기서랑 지금 보면 똑같이 2t로 나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행성이랑 더 가깝기 때문에 행성이 더 빨리 잡아당길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2t보다 더 짧을 거예요. 여기는 반대로 2t보다 더 커야겠죠. 왜냐하면 전체가 4t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걸리는 시간은 2t가 아니라 2t보다 조금 더 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가 돼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케플러 법칙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입자론 파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